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인 우수입니다. 우수에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아지고 밭에 뿌릴 좋은 씨앗을 골라내며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도민들의 민심을 들어보니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경제위기로 움츠렸던 도민들의 어깨가 펴지고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이외에도 올해는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하여 제주 제2공항 사업,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문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복지체계 구축, 1차 산업 활성화, 기후위기 대책, 환경보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만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맡겨주신 소임으로 알고 과제 해결에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12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합니다.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 기간에도 민생 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책임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행복한 제주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월동채소 농가가 과잉 생산과 소비 침체, 한파 피해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농가가 마주한 어려움 중에서 일손 부족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감귤 농가에 도입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월동채소, 밭농업 등에서는 여전히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취임 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지만 밭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주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과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개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제주도 내 등록 발달 장애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4,300여 명으로 도내 장애 인구의 1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주도의회는 2022년 12월, 2023년 8월에 개최한 제주대학교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특수교육과 신설과 제주대학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대학교 병원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아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3월부터 본격 진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님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원로 의사로서 의사와 정부에 용기 있는 발언을 하여 주신 김성수 제주 한라병원장님의 말씀을 소개하려 합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의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필수 의료를 살릴 전향적이고 통 큰 대책을 내놓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도민들의 건강권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인 만큼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각오가 남다를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다져나간다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알찬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우리 서로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보이지 않는 오늘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48.56%대 47.83%, 단 0.8%에 불과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였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선택이었기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더 잘 보살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길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헛된 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엑스포 유치 좌절, 중국, 러시아 등 대외 관계 악화, 정부의 뒤죽박죽 외교 실패와 해외 순방 때마다 터지는 대통령 내외의 민망한 뉴스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참사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 강경 정책은 최근 한 달간 순항미사일 도발을 무려 5차례나 감행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 정부의 첫 번째 위협, 국가 안보와 외교의 불안으로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과도한 부자 감세로 정부의 재정 능력은 약화되고 가계의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서민을 지원하는 민생 예산을 줄이자 민간의 소비화력이 떨어지면서 경제는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서민 경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상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온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까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갖는 가장 강력한 입법 권한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를 전해야 했던 정부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했던 정부가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상처만 더 키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이 주도한 공사에서 안전이 무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안일함에 정부의 재난관리 감독 부실이 총체가 돼서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후진국형 재난을 겪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위협, 이렇게 국민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일상의 위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기로 만든 정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회복되고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고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임기 2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께서는 20년 만에 민주당 지사를 도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오영훈 도정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으로 제주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 공동체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오영은 도정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주당은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 그래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제주도민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항상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조례에, 정책에,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도민을 향한 수많은 노력과 고된 열정이 제주도민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도록, 희망의 울림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 앞에 놓인 무겁고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지만 사안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그 처리와 의사결정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온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제1호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약 20년이 실행 과정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집중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와 주민의 참정권 침해,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해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논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오영훈 도정은 이 현안 해결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기초단체를 도입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시행이라는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거나 빠뜨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도전도 없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관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도정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역할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만이 정답이라며 스스로 답정너를 자초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갈등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도정을 제대로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시 한번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주가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과거 신공항 건설이 제주사회 최대 수건사업 중 하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수건사업이라고 해서 도민 사회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책사업이든 수건사업이든 그 추진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단순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수기된 공론 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정당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도민의 수건 사업이라도 국책 사업이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사업 추진과 내용의 정당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도민사회의 염원을 담아 지난 11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여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내 수기형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도민의 뜻을 묻고 또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도민께서 주신 소임을 다 해왔습니다. 그 과정들은 절대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 도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군사 목적의 공항 이용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도 필요합니다. 제주 공동체의 제2공항 건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의 차질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적 상실감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는 국책사업이기에 국가가 주도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권한과 역할도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철저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은 오로지 도민 복리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보며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부와 주민을 위한 도정은 함께 손잡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제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국민을 섬기는 지역의 일꾼을 뽑습니다. 제주에는 제주의 기간 산업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있고 노련한 중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특별조치를 선도하고 4.3의 법 제도적 보완과 추가 진상조사, 4.3의 역사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도움을 이끌어낼 정책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경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품격을 갖춘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시킬 민주당의 위기국복 DNA가 필요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주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시간은 우리 제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항공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 등 도정의 거시적 정책은 제주 행정체제의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제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도정이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 세대의 다양한 직업군과 수많은 고용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도정의 거시적인 정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정책,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정책, 실현 가능성과 제주 현실에 맞는 정책이냐는 의구심과 우려하는 도민 여러분이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거시 정책에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은 지역 민생 경제를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주당은 도민의 주인된 권리를 찾는 일, 생활정치에 조금 더 다가가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도민의 뜻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 우리 민주당은 이 참되고 가치 있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항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도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공식 사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용인의 직권재심을 끌어내면서 75년이 지나서야 명예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3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흘린 제주도민들의 눈물은 역사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은 유독 지역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제주의 재정에도 위기감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주축인 관광산업이 흔들리면서 소비와 고용이 부진했고 이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 침체도 이루어졌습니다. 주택시장 부진 속에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 하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분양 역시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로 버틴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여파로 경제적 부담이 증폭되어 가게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제주산 월동무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 농가 부채는 9,165만 4천 원으로 전국 평균 3,502만 2천 원보다 2.6배나 많습니다. 제주 농민들은 많은 농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농가 경제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서민 경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되었습니다. 관광도시로서 도민 삶과 경제적 문제, 이용객의 안전 문제 등으로 제2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권마다 선거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제주도민들은 물론 제주를 찾아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교통과 물류의 마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제주의 총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제2공항은 제주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도 될 것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2공항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 문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군사공항 의혹도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군사공항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군사공항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 답변을 신뢰해야 합니다. 군사공항이라는 의혹으로
갈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지역적, 정치적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우리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제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갈등이 아닌 상생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제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사업인 제주신앙만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신앙만 개발 사업은 19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지역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계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제주신앙은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2040년까지 총 사업비 4조 6,223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반드시 정부 및 도정이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제2차 신앙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동해신앙을 포함한 신규 사업으로 제주신앙이 확정되어 제주항을 해양관광 허브 아일랜드로 육성하겠다고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제주항 중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신항 개발을 통한 파급 효과는 4조 3,524억 원이 생산 유발 효과, 2조 394억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 1,450명이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약 68%에서 7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랩의 규모인 탑동해상 128만 제곱미터 대규모 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 실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제주도 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신삼구 잠귀화로 인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도민의 결단이 시급합니다. 저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데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인구 유출, 수도권 집중, 지발 소멸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2018년 4,781명에서 2022년 3,599명으로 5년 동안 25%가 감소하였으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인구 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라남도의 경우 2018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인구 전담 부서인 인구 청년 정책관을 신설하였고 2024년에는 인구 청년 이민국으로 승격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역시 인구 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담 부서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대전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자체는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정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복지, 주거, 교육, 혼인, 일자리,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접근하고 복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특별하고 획기적인 인구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저출산, 인구 유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입니다. 지난 2월 6일 오영훈 지사께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공고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재도입하되 행정구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눈 아닙니다. 이제 주민투표가 시행되고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장밋빛 전망만을 갖기에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 용역은 1년간의 연구기간과 15억 원이라는 연구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실 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연구 용역 시작 단계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기관 통합형 기초단체단체 모형은 결국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연구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민 의견이 하나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4차 도민 여론조사에서 4개 행정구역 개편이 57.4%로 최종 결정되어진 3개 행정구역 개편 32.6%보다 더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즉 도민사회는 4개의 행정구역을 원하지만 제주도정은 행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와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다시 도민의 총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행정체제 개편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일각에서 꾸준히 제시되어 온 답정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주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를 주민투표의 결과로 나타내어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제주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주민투표까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뢰성 있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 내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감을 강조드립니다. 제주도 농업에 대한 문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육지부에 비해서 도서지역의 한계 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농약, 비료, 인건비 등 농업 필수 요소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농산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변화, 무쌍한 욕구에 맞추는 유통 시스템의 개선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농가들은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도내에서 생산되는 당근, 월동무, 양배추 등 주요 월동 채소가 전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들의 자율적인 폐기, 소비 촉진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발생되는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월동 채소 생산자 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조금 조성의 확대, 토양 생태 환경 보전 사업,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이 현실화 반영 등을 통해 반복적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보험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보완하여 농업인이 농업경영 안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의 대표적인 작물인 감귤 가격이 시장에서 좋게 형성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조수입 1조 원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귤 산업은 단순 농가의 수급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감안한다면 원래의 감귤 가격이 안정화는 제주 경제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은 농가들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기상 여건, 국내 과일의 작황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감귤의 품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간벌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40%나 줄어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귤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을 위한 원지 정비 사업, 토양 피복 지원 사업, 방풍수 정비 사업 등이 감귤 농가의 생산 기반 확대와 품질 차별 유통 시스템의 확대,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전제되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도의 역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해상 물류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의 농산물은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해상 운송비가 추가됨에 따라 육지부 농산물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지역 간 상호 형평성 문제와 단순 지원에 대한 반대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가의 운송비 부담이 일부 경감을 위해서 도정에서 2015년부터 지방사업비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에서 2022년도 순수 지방비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내륙 거점 통합 물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물류의 부담 경감에 노력하여 주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소비지역 및 물류비 절감 유도를 위해 권역 물류 기지를 한 곳에서 세 곳으로 확대하고 원래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9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8억 5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제주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적극적인 도정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시적인 물류비 지원으로는 농가의 부담 경감이 완전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해상 운송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제주가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체육을 비롯한 도민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스포츠대회가 사회에 주는 활기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 속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체육 기반 시설입니다. 이에 제주도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체육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전지훈련 기지 기반 마련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체전 추산 총사업비 1,200억 원 중 200억 원 정도만이 국비가 담보되어 있어 지방비의 부담, 안정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비 부담 감소, 제대로 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사께서 직접 발벗고 국비 추가 확보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노력이 단순 시설 보수, 단순 시설 확충에만 지치지 않고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2020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제주도가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함께 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스포츠 시설은 제주도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전국체전 후속대회인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확충 시 장애인 사용 가능 훈련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동시에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교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도내 55개 초등학교에서 수업 전후 돌봄과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시작됩니다. 먼저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교육계획 정책 과제로 늘봄 학교를 꼽았지만 현재 늘봄 학교 추진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돌봄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하고 늘봄 학교보다는 가정으로 아이 돌봄이 지원을 해야 되고 학부모의 근로시간 개편 등으로 부모가 가정에 상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부모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최상의 정책이지만 재원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가는 공교육 안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장에서의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고 늘봄 학교에서의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관의 추진 사업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국고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미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과 마찬가지로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내 직역계 고등학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교육 현장에서도 특성화 및 직업계 고등학교가 제주의 산업에 맞도록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연구 용역 결과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산업과 도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변화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이 한마음으로 제주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정책 발굴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명선거 실련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올해에는 제21회 총선이 실시됩니다.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제주를 구현해야 할 것이며 피의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 실현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의 정치 뉴스는 어찌된 일인지 민생보다는 사법부에 가까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장을 재판에 넘겼고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 3대 기관장 모두가
사법 리스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불명예이고 제주도민의 불명예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자문단, 국제교류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회의 참석 수당 1,420만 원, 교류자문 위원 6명에게 항공료 270만 원을 지원했고 자문단 위원 2명이 서귀포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해 각각 1억이 넘는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정무라인 공백 역시 우려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산안 정국 속 부적절한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선 8기 첫 정무부지사가 임명된 지 508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의 부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주도민들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중앙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선 8기 제주도정 인사 논란에서 오획관으로 지목됐던 선거공신입니다. 선거공신이 아닌 전문가 등용으로 도민사회를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공신을 챙기는 도지사가 아닌 제주도민의 삶을 챙기는 도지사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제주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지갑과 가슴을 채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상 속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속도감 있고 활력 있는 정치로 도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